이 경총 포럼의 참가비는 10만원입니다. 무려 10만원. 참가비 10만원짜리에 경총 포럼이 이 의리의리한 이 조선호텔 안에서 이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경총 포럼의 또 오늘 주제가 되게 높으신 분이 오세요. 그 경제부총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 경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주제로 경총 포럼을 엽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아침부터 사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거시기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 경총 포럼에 맞춰서 이 알바 포럼을 오늘 이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 포럼의 주제는 앞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 한국 경총의 현황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경총 포럼은 한국 경제를 논하시는데 저희는 이 한국 경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 한국 경총부터 좀 논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이제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최저임금 문제. 네, 조만간 이제 최저임금 문제가 아주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들끓을 텐데,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이 경총의 입장을 요구하는, 특히 경총의 모순된 입장을 규탄하는, 네, 이런 자리가 오늘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작을 우리 그 알바연대 지도위원을 맡고 계신 우리 허영구, 네, 대표님을, 네, 잠시 모셔가지고, 네, 오늘 이 알바 포럼의 인사 말씀을, 네, 들으면서,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허영구 대표님이, 네, 나오십니다. 네. 이 본래 호텔에서 이 포럼을 하면은 그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아침에. 네,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컵라면으로 호텔 앞 이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경총을 우리가 해부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버진 아일랜드 중남미에 그 페이퍼 컴퍼니들이 몰려있는 곳에 지금 속속 이제 한국의 이 재벌들, 부자들이 돈을 이제 몰래 이렇게 빼돌린 이제 흔적들이 속속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아마 경총 전 회장님도 거기 페이퍼 컴퍼니 비리에 부부가 그것도 부부가 함께 이렇게 돈을 빼돌린 흔적이 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뭐 지금 경총 회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 노동자들에게 정말 쥐꼬리만한 시급을 지급하면서 그들은 정말 불법적인 그런 돈을 빼돌리는 탈세, 절세가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40여 년 동안 800조 원 이상이 해외로 빼돌려진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되었고, 800조 원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거의 해결하는 돈입니다. 7조 원이면 반값 등록금을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800조 원 정도가 빠져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한 100년 정도 해결할 돈이겠네요. 이런 자들이 지금 이 호텔 안에 앉아서 이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한국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뺏긴 자들이고 착취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 거짓과 기만을 폭로하는 그런 오늘 의미 있는 포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인사 말씀이 있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의 이제 메인, 네, 그 행사입니다. 우리 알바 포럼에 맞게 알바 노동자를 저희가 이제 모셔서 오늘의 이제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이 알바 노동자들의 현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텐데요. 어쨌든 조선호텔 안에서 경총 포럼을 하는데 연사로 오신 우리 경제부총리님은
뭐 이론 경제는 아마 바이오시 테지만 저희 이제 오늘 이 알바 포럼에 연사로 오신 분은 이 13년 동안 알바를 하시면서 이 알바 세계를 쭉 두루두루 경험하신 분인데 아마 이 서민 경제에 있어서는 이 경청 포럼에 계신 경제부총리님보다는 뭐 좀 더 전문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 오늘의 연사 이 알바의 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연사님과 우리 진행자님을 뜨거운 박수로 네, 오징어 짬뽕을 드시긴 하지만 뜨거운 박수로 모시면서 네, 오늘 이제 포럼의 메인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코너 속의 코너를 맡은 알바는데 상근자 이혜정입니다. 네, 일단 이분이 이제 지금도 회사에 다니세요. 40분경에는 출발을 하셔야 지각 벌금 10,000원을 내지 않는답니다. 네, 충격적이죠. 네, 네 일단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 그대로 13년 동안 아르바이트만 주구장창 해온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이제 파견직으로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문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씨가 13년 동안 알바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알바를 하신 이제 종류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거 하셨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뭐 10대 때는 야간에 근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펜시점이라든가 편의점 낮에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식당 서빙 알바, 건물 청소 같은 거 그런 거 주로 해왔고요. 이제 20살 넘어서는 야간에 근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호프집, 편의점 야간, 건물 청소도 이제 야간에 주로 많이 하거든요. 야간에도 주로 많이 하고 찜질방에서 캐셔도 야간 근무 캐셔를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요. 그 알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급이 낮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 시급이 너무 낮아서 오랫동안 일하는 장시간을 일하는 알바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주변의 이야기나 아니면 본인의 이야기 기억나는 사례가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는 한 번은 한 1년 정도는 하루에 진짜 20시간 이상씩 일하고 잠을 한 3, 4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너무 생활에 쪼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시간씩 일하면서 잠도 편의점 창고에서 자면서 그런 생활도 해왔었고요. 그리고 호프집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수술 자국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손님이 따와서 말리다가 제가 지금 인대랑 심줄이 끊어져갖고 지금 아직도 손자국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당시 때는 산재나 이런 게 전혀 우리한테 알려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제 돈 내고 괜히 그리고 그곳에서 일도 잘리게 되고 그런 또 경험도 있었고요. 너무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사람들한테 작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괜히 또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스스로는 그걸 몰랐는데 사람들이 너 너무 심하게 짜증낸다 별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되게 너무 태반이어서 진짜 흔히 말해서 진짜 정신치료 상담까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일은 일대로 힘들고 집안은 또 집안대로 힘들고 스스로가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기 근무라는 게 말로만 장기 근무지 이게 어느 정도 급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서 정말 하루에 기본적으로 10시간씩 일하면 그 당시에 시급이 5,000원이었어요. 5만원이에요. 5만원 이상도 생활비로 너무 쪼달리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벌어야 돼서 투잡까지 일하면서 하루에 진짜 한 2-3시간? 많이 잡았자 4시간 잤거든요. 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고는 해요. 네,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경영계의 수많은 인물 재벌들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세피난처에 수백억에 수천억의 돈을 넣어놓은 게 어제 발각이 됐는데 그 작년에 각 단체에서 단신 근로자 평균 생계비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서는 130만 원가량, 노동계에서는 170만 원, 그리고 경영계에서 낸 게 80만 원이에요. 예,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시급으로 따지면 약 경영계에서 이야기한 것이 약 3,820원 정도입니다. 지금의 시급보다 훨씬 낮죠. 1,000원 정도 낮은데 경영계 단신 근로자 평균 생계비 산출에 대해서 8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반 지금 평균 교통비 한 달만 잡아도 10만 원 이상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밥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밥값 식대가 6, 7천 원이에요. 보통 그런 거 아르바이트생들은 누가 그렇게 줘요. 회사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럼 그것도 대체해야 되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해 일반 싸게 파는 그런 마트 가서 일주일치 장을 봐도 아무리 적게 내도 기본이 10만 원 이상은 나와요. 그거 다 합치면 진짜 생활비만 딱 80만 원, 70만 원 선이에요. 생활비만요. 이거는 만약에 저같이 집안에 좀 사정도 있고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딱 그 생활비만밖에 낼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80만 원이요? 본인들이 진짜 딱 기회 딱 한 달만 진짜 80만 원 살아보면 진짜 진짜 못 살 거예요. 왜? 그리고 80만 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빚 없고 그냥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좋은 집에서 자기 생활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오늘 경총이 10만 원이라고요, 회비가? 진짜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웃겨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0만 원이요? 아, 할 말이 없다. 10만 원 그렇게 내고 이런데 참여한 사람 흔치 않고요. 그리고 빚 없고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흔치 않고요. 정말 자기 생활 없이 일하는 사람은 진짜 서민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한 달에 5만 원도 못 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지금 TM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상담 받아보면 대부분 진짜 한 달에 5만 원 그걸 못해서 사람들한테 접촉 전화 받고 괜히 그 사람 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이거는 정신적인 피해가 장난 아닌데 80만 원이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진짜 왜 일반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안 웃기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데 억지를 웃어야 되는 그런 진짜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예. 네, 할 말이 없죠. 예. 세상 사는 게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80만 원으로 살라고 하면 좀 많이 쪼들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경총이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매우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죠.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있죠. 최저임금 올리면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힘들어질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남양유업 사태나 농심이나 백화점이나 뭐 많이 보도되고 있죠. 이렇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을 이제 착취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을 방패 삼아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수 씨가 지금 알바하면서 봐온 이제 많은 사장님들을 봤을 거잖아요. 13년 동안. 그런 사장님들 중에 정말 너무 영세해서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는데 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일 가까운 최근에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지금 그때 당시 일했던 편의점에 1분도 안 걸리는 고개만 돌리면 바로 편의점이 하나 더 보였어요. 그리고 또 고개만 돌려도 편의점이 또 보였고요. 근데 그 자리가 원래는 다른 이런 그 배달 편의점 있죠?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본사에서 그걸 가르쳐줬다. 그래서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일반 편의점이 계약이 2년이거든요? 진짜 거기는 정말
적자였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한 달 하루에 100만 원도 못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게에서 돈을 벌면 다 그쪽으로 메꾸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2년 동안 우선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로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런 인수인계는 기존에 했던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새로 하시는 분들 있죠. 새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대부분 넘겨요. 최근에도 저희가 가게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오피스텔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건물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그 바로 또 그 건물 지어오는 옆에 편의점 있어요. 거기는 한 3분 정도 거리인데 저희 가게랑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오피스텔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편의점을 하나 갖다 넣었는데 진짜 그것도 진짜 1분 정말 눈만 돌리면은 바로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그쪽에서 또 이제 본사에서 아 여기 이렇게 또 가게가 들어올 것 같은데 다른 데 편의점이 들어오느니 사장님이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해서 사장님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가 강남이거든요. 회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안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본 결과 거기도 처음 편의점을 이제 도전을 하시는 그 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사람 그 경총에서 하는 말이 중소기업, 프랜차이저, 개인 사업주가 힘들어진다. 시급을 올리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 당연하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구역만 나라에서 어느 병마한테 말에는 못 짓게끔, 못 만들게끔 하고 그리고 이런 거에서는 돈 있는 경청, 경영자들 그 사람들이 다 재벌이잖아요. 오늘 뭐 10만 원씩 내면서 이런 데 참여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내고 있는 10만 원 그거 안 내고 지금 이 영세 사업자들 그런 사람들만 조금 도와준다면 정말 이거는 저희가 시급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우리뿐만 아니라 일하는 진짜 제일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혹은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모든 이제 개인 사업자들도 이거는 진짜 경제적으로 발전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한 채 어찌 보면 자기 이익들만 자기 주머니 돈에서 돈을 안 빼기 위한 행동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진짜 경총에서 지금 말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절대 말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뭐 저희를 고유하는 고용주도 문제지만 이거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생각해서 우리들 그 환경에 따라서 이거를 개선하고 불편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는 건데 3,820원이요? 이거는 진짜 여기 장갑 끄고 욕 한번 해도 돼요? 진짜 이거는 진짜 경총에서 진짜 이번에도 최저임금 적게 잡았다고 반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진짜 자기들 이익들만 생각하는 진짜 욕 아니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도 아니지, 한 끼에 10만 원씩 내고 밥 먹는 이런 재벌 분들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맨날 이제 우리 탓하면서 이제 뭐 못 올리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법정 공휴일이 주말이랑 겹치면 월요일은 쉬게 하자 대체휴일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황인철 씨라는 이제 한국경총의 경제조사본부장이라는 분이 이제 경영계에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 말이 좀 대박인데요. 자, 이분이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면 아내가 싫어한다든지 남편들이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 조사 결과가 나온 바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휴식권은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충분하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본인 부부관계가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사람은 자기 경험에 반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영계에서는 지금 쉬는 걸로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쉬는 건 충분하고 그 월요일까지 쉬게 되면 뭐 경영계에서 뭐 부담해야 돼도 뭐 38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 지수 씨의 경우에 이제 알바하는 동안 휴식 시간이 어땠는지, 정말 충분했는지, 가족들이 일찍 들어가기 싫어했는지
이런 것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왜 가족들이랑 보내는 게 싫어요? 저는 그거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17시간, 20시간씩 일하면서 잠도 못 자고 이랬어요. 이게 돈을 버는 건 좋아요. 왜냐, 내 생활을 위한 거니까. 하지만 거기가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 벌어서 내 뭐 필요한 옷을 산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거였으면 저도 스트레스 안 받았을 거고 뭐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작은 거에도 짜증내고 화를 냈어요. 이게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잠도 못 자고 영양보충도 진짜 하루에 진짜 라면만 먹고 산 적도 있거든요. 정말 거의 한 반년을 라면만 먹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위에 염증 생겨서 내시경까지도 받아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자고 영양도 보충도 안 되고 자기만의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한 번은 진짜 상담사까지 받아볼 정도로 너무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짜증이 너무 심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도 저는 대인기피증도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말을 하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눈을 못 마주쳤어요. 마주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뭐라 그럴 것 같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떨리고 말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을 하면서 사람도 진짜 사람과의 사람으로서 대화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쉽게 말해서 또 잠도 푹 자고요. 진짜 사람은 못해도 한 7시간은 기본적으로 자줘야지 생활이 유두리가 되는데 그렇게 자는 버릇을 자게 되니까 많이 온순해졌대요. 많이 짜증도 안 부리고 많이 화도 안 내고 내가 이렇게 지수야 너 이렇게 사람이 착한 줄 몰랐다 할 정도로 내가 많이 착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나 본인이 이게 너무 이 장기간에 일하는 게 일상화되고 진짜 돈에 쪼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는 몰라도 제3자는 우리 가족은 그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주고 자기만의 생활을 갖고 그래야만이 진짜 이거는 진짜 흔히 말해서 요새 사람답게 살자 뭐 이런 말이 요새 좀 말이 많잖아요. 진짜 사람답게 살려면 돈도 벌고 일도 해야 되지만 자기 휴식, 잠이라도 진짜 발 뻗고 푹 자는 거 있죠. 전 최근에 그걸 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잠을 어느 정도 푹 자주고 못해도 여행 갈 뭐 그 정도가 안 되면 진짜 동네 뒷산이라도 가서 바람 쐬울 정도 그 정도의 여유만 있어도 사람은 진짜 살 수가 있거든요.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집안에 뭐라고요 아까? 뭐 집에서 들어오기 싫어하고 휴식이 필요 없고 본인들이 진짜 장기간 근무하고 휴식 시간 단 하루도 안 갖고 진짜 한 달만 일해보라고 해요. 진짜 아마 미칠지도 몰라요. 그렇게 진짜 저도 그렇게 일해왔지만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그분은 진짜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이 시급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너희는 쉬는 시간 너무 지금도 충분히 많다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 인간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대해주지 못하는 진짜 예의가 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황인철 경제조사 본부장님이 이 말을 꼭 들으셔야 될 텐데요. 부부관계가 좋아지길 바라면. 네. 네,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 어쨌든 그 경총 포럼이 이렇게 있는 날 아침부터 와주셔서 네, 참 감사한 마음이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수씨가 13년 동안 알바를 하고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 파견업체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13년 알바의 끝이 다시 파견직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오늘 또 아침부터 일찍 나오시고 가면 또 굉장히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진짜 제가 지금 출근만 한다면 진짜 한 2-3시간 자꾸 여러분들 자꾸 일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게 많았어요. 진짜 사람들이 경총을 모르는 거 아세요? 저 일하는 근무지에서도 나 오늘 이렇게 해서 아침에 경총에서 이런 얘기 하게 됐어. 경총이 뭐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되게 많더라고요. 저 일하는 지금 은행 쪽 근무지에서도. 정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해야 될 것이고, 오늘 제가 정말 여기 이런 자리도 참여하고 정말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갑자기 마지막 말이라고 하니까 막 마음에 좀 응어리가 있었던 게 있어서 그런지 좀 약간 좀 자제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이제 작게나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 정말 너무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총, 그리고 경총에서 하는 일, 재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이 왜 10,000원이 되어야, 왜 20,000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기 옆에 보시면 뭐 빅맥 세트, 마키아토 이런 거, 우린 지금 1시간 일하고 저걸 먹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시간씩은 4,800원. 솔직히 지금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진짜 그 사람 자꾸 진짜 한 몇십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설득 작업도 좀 해야 될 거고, 이 자리에서 쓰면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얘기하면서 저도 좀 많이 느꼈고요. 오늘 이렇게 아침 새벽 7시부터 지금 오셔서 제 말도 안 되는 하소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10만원어치 뭐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함께 이런 자리 마련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지수씨를 출근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뭐 사실 원래 경총 포럼이 7시 반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우리 말씀하신 대로 지수씨 출근 시간 때문에, 우리 이 사장님들은 여기서 한가하게 뭐 밥 먹으면서 뭐시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이 시간에도 빨리빨리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시간을 좀 땡기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많이 들어봤고,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꼭 그 사장님들 뭐 할 때 좀 근처에 가가지고 좀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쨌든 이 한국 경총의 현황과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 최저임금 인상을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총이 주장했던 게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거든요. 작년이 4,560원인가 뭐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올리면 안 된다, 빵원 올려야 된다. 하도 밖에서 뭐라 그러니까 한 10원 정도 올리자 이렇게 했다가 뭐 했는데, 아무튼 그때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고, 이 경총의 입장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의 이 알바 포럼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노동 생산성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노동 생산성. 이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먹혀요. 많이 먹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노동 생산성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조업은 OECD 나라들 중에 2등이에요. 일본보다도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일본보다 높아요. 거의 미국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전 세계에서 2등이에요.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근데 이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은 OECD 나라들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서비스업. 그러니까 이 전체 평균을 내면
평균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들 수백만, 한 600만 명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한 250만 명에 달하는 이 최저임금 알바 노동자들이 여기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임금 노동자들이 다 몸으로 때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노동 생산성이 자시고 할 게 없고 그냥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하면서 다 몸으로 때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은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내면 낮아 보이는 겁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경총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을 늘리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 그리고 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전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OECD 그 다음에 경총에서 이야기했던 게 OECD 나라들 국제 비교를 했는데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낮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뭐 중위값으로 비교하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약간 기니까 그 뭐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뭐 중위값으로 비교한 지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이 OECD 나라들 중에 최저임금이 좀 높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비교 수치에서 그러니까 중위값으로 비교한 비교 수치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가 어디냐? 어디 것 같으세요? 어딜까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멕시코는 아니고 터키입니다. 터키가 그 비교 수치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어요. 네, 뭐 길게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뭐 그 비교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골 때리는 비교 기준인지 아무튼 그 더하기 빼기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아 요게 제일 좋겠다라고 딱 찾으셨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1등이 터키야. 예, 이런 상황. 아무튼 뭐 그렇고요. 뭐 OECD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낮은 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빅맥 지수 뭐 이런 거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빅맥이 그 나라의 최저 시급으로 몇 개 사 먹을 수 있냐 이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빅맥 세트 못 사 먹죠. 현재 최저임금으로. 근데 일본 가면 뭐 1.5개 사 먹을 수 있고 호주 가면 뭐 3개 사 먹을 수 있고 노르웨이 가면 3.5개 사 먹을 수 있고 뭐 이래요. 예, 노르웨이는 대한민국보다 최저 시급이 5배가 높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수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생계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경총 사장님들이 뭐냐면 최저 생계비라고 있어요. 최저 생계비에 비해서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높다, 되게 높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최저 생계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50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50만 원. 이 최저 생계비를 어떻게 계측하냐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한 달에 이 서민들이 뭐 팬티를 몇 장 사냐, 양말을 몇 개 사냐, 외식을 몇 번 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외식은 한 번, 뭐 속옷은 2장, 양말은 3켤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50만 원입니다. 뭐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는데 뭐 색종이를 애들이 한 달에 몇 개 쓰냐 이걸 가지고 뭐 몇 장으로 하냐 이걸 가지고 논쟁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계측한 생계비라는 게 50만 원입니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이렇게 뭐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계측된 최저 생계비에 비하면 최저임금이 높죠. 네, 이런 수준에 비하면 최저임금 엄청 높아요.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주장하시는데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또 공식적으로 다루는 통계 중에 통계청에서 매년 단신 근로자 혼자 사는 이 직장인의 평균 생계비를 내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 올해 기준으로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예, 한 달에 150만 원 써요. 150만 원이면 시급으로 따지면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표준 생계비라고 또 있습니다. 1인 이것도 혼자 사는 직장인이 얼마 쓰냐 이건데 이게 189만 원이 나왔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9천 원이에요. 네. 저희는 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네 번째로 얘기한 게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둔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거기서의 핵심은 바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만큼의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된다.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바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총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책은 없어요. 대책은 없는데 아무튼 올리면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학자들끼리 논쟁이 있어요. 그 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뭐 폴 클루먼이라는 양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그냥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임금 오른다고 갑자기 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바로 연결돼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얘기한 게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 이 경총이 얘기하는 게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의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건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많이 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경총 같은 사장님들이 비정규직 늘리고 알바 쓰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중소기업이 누구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냐? 아까 뭐 지수 씨도 말씀을 하셨죠. 대기업의 이 불공정 거래관행, 그리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경총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사장님들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거다. 뭐 이렇습니다. 네, 이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6월 30일까지 바로 다음 달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경총은 지금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데올로기를 유포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유포해가지고 이 최저임금 또 동결을 주장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실 건데, 대부분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시급 10,00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총 이 사장님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런 이제 이 주장을 가지고 경총의 입장을 묻고 경총의 태도를 규탄하는 이런 행동들을 벌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알바연대 소식지 뒷면에 보시면 광고가 있잖아요. 네,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 8일날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0,000원 대회를 개최를 하고, 이날부터 최저임금 10,000원을 요구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이제 공유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